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다. 조금 더 한 발짝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전기차 포비아 국가로 있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캐즘이다, 포비아다,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거 전기차 사야 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정확한 그 시장의 이야기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테슬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타세요, 차는? 저는 토요타의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어요. 제가 차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한국에 나오지 않았어서 기다리려다가 차는 바꿔야 되겠고 뭐 볼트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아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갔는데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기차로 갈아타시겠네요, 박사님.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을 안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주유를 한 번 정도 해요. 때문에 기름질 일은 정말 별로 적습니다, 1년에. 박사님처럼 하이브리드를 타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직까지도 내연 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전기차를 살까를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중고차 시세가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화재 사건 이후로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시세가. 네. 얼마나 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중고차 시세가 많이 하락됐죠. 그리고 원래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해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기업에서는 비용 감소가 그러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신차 가격의 하락폭이 내연기관보다 좀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화재 사건 이후에 여론이 대단히 악화되면서 중고차, 전기차,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간다라면 물량을 해외로 돌려도 충분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짝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전기차 포비아 국가로 있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속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정책 전환도 정부 정책도 분명히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요. 전기차의 시대를 한국도 빨리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를 보니까 벤츠 EQE 같이 이번에 화재가 났던 그 차종의 경우에는 거의 40% 넘게 신차 대비 이게 사실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그럼 주행거리 5,000km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원더풀하죠. 근데 그 중고 시세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신차 구매도 자신감 있게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신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연기관의 중고차 가격의 하락은 한국은 지금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냐면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수출하면서 방어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은 법적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가 금지돼 있어요, 판매가. 여기 내연기관에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금지돼 있으면 여러분 2030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년 뒤에 금지되는 차량을 내가 살까? 안 사죠. 안 사죠. 네. 이것들이 박사논문도 나와 있고 그래요. 도미노 이펙트로 점점 땡겨지는 거예요. 이 차량이 전기차가 내 눈앞에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신차 판매에서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이죠.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80%까지 가고 90%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차에 대한 전기차 수요, 중고차 시세가 더 급락하게 된다는 거. 왜요? 조금 있으면 금지될 차량이니까요.
이것이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내연기관의 중고차 가격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적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거는 즐기셔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5년 뒤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소하긴 했지만 원래 볼보는 100% 전기차를 2030년까지 네.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취소를 했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부분을 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10%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디도 2030년에는 저 100% 전기차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도 아우디를 2026년에 구매하는 거는 바보 아니면 안 하죠. 왜? 어차피 4년 뒤부터는 생산도 안 할 차를 내가 구매를 할까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내연기관을 구매하고 있고 내연기관은 중고차 가격이 왜냐하면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구매할 때 뭘 생각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의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시대에 그 브랜드를 산다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을 중고차 가격을 급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캐즘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한국적인 현상이지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보면은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캐즘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일반 명사로 쓰이게 될 거라고는 저도 놀랐어요. 대단히 초기 시장에 있다가 이것이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사라지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제품. 초기 대중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대곡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작품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상승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분석을 한다면 2023년 8월에 블룸버그가 한번 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걸 하다가 이거는 캐즘이라고 볼 수 없는 판매량이다. 미국도.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률 둔화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2년에서 2023년 성장률은 미국 같은 경우는 36%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와서 보조금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더 성장해서 50%, 60% 성장할 줄 알았더니 고작 30몇 프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특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미리 차량을 구매합니다. 미리 차량 구매해서 자기 차고에 갖다 놓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100대를 사놨는데 50대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너무나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캐즘에 빠졌다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전기차가 작년에 2023년, 2022년 대비 역성장을 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역성장한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역성장한 나라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캐즘 맞나 보다. 그리고 또 화재도 일어나고. 그리고 소비자들 내에서의 어떠한 내연기관에 대한 이 선호도가 아직까지도 강력하고. 그런데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캐스퍼 EV라든지 또 EV3 같은 이런 소형 그런 약간 저렴한 전기차들 계속 내놓고 있고 실제로 반응도 좋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캐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럼요. 현대 기아차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같이 합칠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았어요. 포드하고 GM을 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아차에게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많이 팔린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사에서 현대 기아가 왜 이렇게 좋아졌는가 이렇게 특집 방송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차량이 좋아서 삽니다. 이러한 역사가 현대 기아차 역사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한국에 나오지 않는 모델들을 미국에다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박사님 지금 전기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비아디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그런 어떤 캐스퍼 EV라든지 EV3 같은 좀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도 비아디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특히 많이 떨어지고 비아디는 품질 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매우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비아디의 수입을 금지시킨 거잖아요. 사실상 관세를 100%를 추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에 중국 그 전기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2, 3년 안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현대가 성장해줘야 돼요, 기아가.
이때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원래 10%에다가 16.7%가 더 붙었잖아요. 그럼 거의 한 30%가 더 비싸지는 거죠. 예.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고요. 특히 남유럽이라든지 이탈리아처럼 좁은 도로가 많은 데서 더 캐스퍼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2년 매년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강화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은 금지입니다, 판매가.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단계별로 쪼우고 있는데 뭐냐면 차가 1km를 달릴 때 이산화탄소를 93g 이상 배출해서는 안 돼요. 네. 더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 차량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량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는 네. 건데 여러분 모닝이 96이에요. 그러니까 모닝마저도 못 파는 거예요. 네.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내연기관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일부 테슬라나 테슬라한테서 탄소 배출권을 조금 사오고 있어요. 유럽 시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이미 강화되고 있고 여러분 경제 규모로 전 세계 7위 국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내연기관 금지예요. 이렇게 2035년 또는 2030년 내연기관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주가 12개나 됩니다. 네. 근데 캘리포니아가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상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세계의 역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미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 분야에서 이제 선두를 치고 가는 게 비아디가 지난해 수출량이 뭐 70%가 늘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 중국 차량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이었거든요. 2023년은 역사적으로 어떤 해이냐면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론 전기차 부분이 한 요소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서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네. 중국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내연기관차를 수입했던 예. 것. 이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만 비아디가 유럽과 그리고 어디서 인기가 있냐면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에서 되게 인기가 있고요. 네. 브라질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비아디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비아디의 품질 평가들을 보면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벤베에 비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성비 대비해서는 비아디를 다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럼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둘 다를 갖춘 겁니다. 둘 다 이제 갖췄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이제 관세를 높인 거죠. 중국 정부가 도와줘서 생산비를, 즉 가격을 낮춘 거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프랑스의 르노라든지 시트로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생산할 땐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고 판매할 때 소비자 보조금 해주는데 지금 비아디 들어와서 소비자 보조금도 받고 생산 보조금은 중국에서 받고 이러니 유럽 차들에 비해서 비아디가 가격 경쟁력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관세 장벽을 그렇게 세워도 그 가격 경쟁력 계속 유지할 수 그래서 있어요? 이제 관세 장벽을 세운 거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비아디는 공장을 지금 세우기 시작했는데 튀르키예에서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2025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관세를 못 매깁니다. EU하고 경제 공동체를 그렇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에서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되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차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해도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 하고 있는데 관세 장벽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 가서 생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유럽이 테슬라에도 관세 장벽을 더 높였잖아요. 한 9%인가? 그렇죠. 네. 근데 비아디에 비해서는 높진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해 높인 이유는 네.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다양한 보조금들을 테슬라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공장을 갖다가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한다든지 공장 네. 부지를 이것도 하나의 지원이라고 봐서 테슬라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 있어서 거기서 모델 Y 생산하고 그렇죠. 상하이에서는 모델 3 생산하잖아요. 상하이에서는 다 생산하는데 네. 유럽으로는 모델 3이 수입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관세 장벽을 높여도 거기서 워낙 싼 값에 생산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또 있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5,000가 저렴한 모델 3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뒷좌석에 열 시트를 없앤다거나 모니터도 없앤 것 같은데. 그렇죠. 뒷좌석에 네. 모니터를 없앤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5,000 또는 $6,000를 낮춘 모델 3의 흔히 말하는 저렴이 버전을 만든 거죠. 네.